이제 이은하 씨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늙어서 자식한테 짐이 되기 쉽지 않다. 그렇죠. 늘 그렇게 이제 짐이 안 되는 그런 부모가 되길 바랄 텐데요.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3가지 방법 준비했습니다.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그 첫 번째, 경제적으로 자립하라. 자신의 재정 상황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미리미리 저축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대비를 할 수는 있거든요. 노인들이 자식에게 용돈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사실은. 근데 이게 2008년 조사에선 이 사적 이전이라고 하는 이 사적 이전 소득이 30.4%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 대한 의존이 아주 큰 폭으로 줄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자식들도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용돈 안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한데. 자, 그럼 2번째 방법은 뭡니까? 네, 2번째는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하라. 그러니까 노년에도 학습과 성장은 정말 중요한데요.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거나 또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제 자기 개발을 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들 하시더라고요. 그럼 마지막 3번째 방법 뭡니까? 3번째는 영양제를 챙겨라. 저는 이 선생님들 오셨잖아요. 맞아요. 항상 선생님들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저도. 있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거. 영양제 뭐 드세요? 선생님들 드시는 것만 우리 먹을 거예요. 따라할게요. 뭐 드시나요? 저는 요즘 유산균을 챙기고 있어요. 유산균. 균은 이제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중간균이 있는데 유익균이 많으면 이 중간균도 유익균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균을 많이 만들고 갖고 있기 위해서 유산균을 챙기고 있죠. 야, 일단 유산균 하나 챙겨갑니다. 네. 이제 저는 비타민 D와 칼슘을 꼭 챙겨 먹고 있는데요. 이제 여자들은 좀 안타까운 게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 발생률이 남자들보다 좀 높아지게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 D가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신장에서 또 장에서의 칼슘 재흡수도 도와주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양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네, 콜라겐은 우리 몸 곳곳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요. 콜라겐은 우리 몸의 뼛속부터 시작해서 각종 장기를 구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 노화뿐만이 아니라 관절염, 백내장, 그리고 치주염 같은 질환, 그리고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서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근데 콜라겐이 부족하면 치주 질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치아 또한 일종의 뼈기 때문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이도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 이집뼈, 즉 치조골 사이 이제 치아 뿌리를 감싸는 치근막이 있는데요. 이 막의 주성분이 또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감소하면 치근막과 잇몸 인대가 약해지면서 이에 뿌리가 노출되고 또 여기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치주염이나 치은염과 같은 잇몸 질환이 발병할 수도 있어요. 치아 건강을 봤다면 영노화의 또 다른 조건이 뭐예요? 바로 풍성한 머리숱. 아, 탈모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탈모 역시 콜라겐 부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콜라겐이 빠지면서 모발 영양분 공급이 감소하고 모낭 크기도 줄어드는데요. 그러다 아예 모낭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머리카락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예 이 모낭이 없어진다는 건 그냥 막혀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네. 우리의 콜라겐은 쭉쭉쭉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콜라겐은 우리 몸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데요. 이 물을 콜라겐이라고 생각하고 물병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대는 꽉 차 있습니다. 맞습니다. 탱글탱글하게. 20대가 되면 최고점을 찍고요. 나이가 들면 점점 감소합니다. 20대부터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야, 지금 최희 씨가 40대 아닙니까? 아유. 딱 저만큼 있네, 지금. 아이고. 더 줄어들고 아니 있습니다. 어디다가 또 안 그래도 없는데 어디다 보내시는 거예요?
완경 후가 되면은 네. 전체 콜라겐의 30%가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빨리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채울 맞아요, 수 있는 맞아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콜라겐 섭취한다고 족발이고 뭐 닭발이고 발이란 발은 다 먹거든요. 심지어는 저는 모발도 지금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콜라겐 하면 떠올리는 닭발이나 돼지 껍질은 육류 콜라겐으로 분자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고분자 콜라겐은 소화 과정 중에 다른 장기로 이동을 한다거나 배출될 확률이 높아 실제 흡수율이 2%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어류로 만든 초저분자 어린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작아 그만큼 흡수율도 높은 편입니다. 선생님, 2%요? 그럼 족발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족발이 드시고 싶은 거 아니세요? 너무 먹고 싶어요. 콜라겐이 이렇게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동안 진화를 해왔는데요. 1세대 육류 콜라겐을 거쳐서 2세대 어류 콜라겐, 또 그리고 초저분자로 생선 껍질에서 추출한 3세대 콜라겐까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초저분자 어린 콜라겐은 분자가 작은 어류 콜라겐을 더 작게 쪼개서 채소 단위로 만든 거예요. 그 크기가 173 달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냐 하면은 머리카락 한 올 크기가 거기에 15만 4천분의 1. 작은 황토볼이 우리 피부라고 할 때 피부에 얼마나 흡수가 되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네. 먼저 콩처럼 큰 고분자 콜라겐. 섭취를 해도 피부까지 흡수가 안 되고 또 위에 남은 건 그대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류 콜라겐도 보면 꽤 많은 양이 흡수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흡수되지 못하고 남는 콜라겐이 있죠. 마찬가지로 위에 남은 건 배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분자 크기가 가장 작은 어린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어류 콜라겐보다 흡수가 더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콜라겐 이러니까 어린 뭐 물고기 이런 데서 얻어서 어린 콜라겐인가요? 이 어린의 어린은 물고기 어자에 비늘 린자를 써서 어류의 비늘에서 추출한 콜라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출산 후에 피부 탄력을 잃지 않으려고 콜라겐을 열심히 챙겨 먹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더운 나라로 여행을 갔다 왔더니 자외선이 너무 세서 피부 건강이 좀 걱정이 됩니다. 자외선을 많이 쬐면은 피부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피부암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5년 사이에 34% 증가했고 피부암 환자의 절반 이상은 60대, 70대 노인층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피부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속 콜라겐이 파괴가 되고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콜라겐을 보충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콜라겐이 그러면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좀 되는 걸까요? 네, 25세에서 60세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100명 중 54명에게 어린 콜라겐을 섭취하게 한 후 그 변화를 비교해 봤는데요. 눈가 주름이 개선되고 또 수분량이 증가하는 등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섭취 8주 후부터는 피부 탄력, 또 12주 이후에는 눈가 주름까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초저분자 어린 콜라겐이 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이 혈관 속 콜라겐은 혈관의 이제 확장과 이제 수축하는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초저분자 어린 콜라겐을 6개월간 매일 섭취시킨 결과 이 혈관 벽이 튼튼해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7% 증가하고 동맥경화증의 위험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야, 사실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요. 늘 전화로 전화 와서 이거 챙겨 먹어라, 그거는 조심해라 이렇게 전화로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특히 또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눈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 와서 눈길에 넘어져서 골절되면 큰일 난다. 손 호주머니에 넣지 마라. 그러시더니 얼마 전에 어머님이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갈비뼈를 다치셨더라고요. 아이고. 야, 근데 궁금한 게 이 콜라겐을 많이 섭취하면 뼈 건강에도 도움이 좀 될 수 있나요? 네, 콜라겐은 뼈를 지키는 기둥이라고 할 만큼 노년의 뼈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도 피부와 마찬가지로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 구조가 같기 때문에 몸에 콜라겐이 없다는 건 뼈도 그만큼 골밀도가 떨어져 골다공증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노년 건강의 핵심 바로 근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요, 초저분자 어린 콜라겐이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초기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70대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콜라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과 또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서 근력 향상을 비교했는데요. 콜라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콜라겐 단백질을 먹지 않은 그룹보다 근력이 8.7Nm 향상됐다고 합니다. 끝으로 섭취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네,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는 믿을 만한 원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죽기 직전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요,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우리 방송 끝날 때 콜라겐을 남겼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콜라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자, 오늘 굿모닝 건강 브런치에서 얻은 건강 정보로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